남중국해의 새벽이었습니다. 바다 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척의 함대가 바다 위를 뒤덮던 순간 레이더 모서리에 미세한 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곧 전장은 다른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중고함,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배에는 아직 한 나라의 기술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 새벽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배가 어떻게 흐름을 바꿨는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고음이 터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게 타올랐죠. 중국 함정 7척입니다. 우린 셋이었어요. 베트남 장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근 시 사격합니다. 무전이 끊겼죠.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숫자가 전부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린 이미 진 게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전쟁을 분석하는 게 직업이죠. 영국에서 나라와 베트남 해군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낭 항구를 떠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연료 냄새가 코를 찔렀죠. 승조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라는 걸 말이죠. 우린 그저 침입자였습니다. 초계정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때렸죠. 저는 함교에 서서 지도를 봤어요. 분쟁 해역까지 4시간입니다. 베트남 함장이 옆에 섰습니다. 레 대위였죠. 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레이더 담당이 소리쳤습니다. 신호 포착. 화면에 점이 찍혔죠.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습니다. 7개였어요. 레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 함대입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상대는 전투함이었어요. 우린 초계정이었죠. 비교가 안 됐습니다. 레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경계 태세. 무전이 터졌어요. 다른 2척도 긴장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말이죠. 2겹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앞에 4척입니다. 뒤에 3척이 떴죠. 완벽한 포메이션이었습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전개였어요. 제 장비가 경고를 뱉었습니다. 상대 사거리 분석이 떴죠. 우세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린 총도 제대로 못 쏘는 거리인데 말이죠. 상대는 여유롭게 우릴 조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초계정 3척이 흔들렸습니다. 전진할 수도 없었어요. 후퇴하자니 임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레 대위가 이를 갈았죠. 좀 더 버텨봅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간격을 좁혀왔어요. 무전에서 경고가 쏟아졌죠. 접근 시 경고 사격 가능. 같은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3번, 5번, 10번. 귀가 따가웠어요. 베트남 함정들이 밀렸습니다. 한 척이 방향을 틀었죠. 또 한 척이 후진했습니다. 우리 배도 속도를 줄였어요. 싸움이 안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했죠. 레 대위가 책상을 쳤습니다. 망할. 함교 안이 조용해졌어요. 승조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전기만 째깍거렸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패배의 소리였어요.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그어진 선이 보였죠. 후퇴선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 선 근처까지 밀렸어요. 더 물러나면 끝입니다. 해역을 포기하는 거죠. 레 대위가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저수심 해역으로 유인합시다. 상대가 따라오기 힘든 곳이죠. 하지만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위망을 넓혔어요. 우릴 봉쇄한 겁니다. 레 대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숫자에서 집니다. 그 말이 함교를 가득 채웠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엔진 회전수가 떨어졌습니다. 무전 교신이 짧아졌어요.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사기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저는 지켜봤습니다. 패배가 어떻게 퍼지는지 말이죠.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가린다는 걸 말이죠. 우린 졌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요. 상대는 강했고 우린 약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지도 위 붉은 선을 다시 봤습니다. 후퇴선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의 경계선이었죠. 우린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레 대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레 대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다시 말했어요. 포항급을 꺼내겠습니다. 포항급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포항급은 한국산 초계함입니다. 구식이죠. 베트남이 중고로 들여온 배였어요. 창고에 박혀있던 녀석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꺼내겠다고요? 레 대위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낡은 파일이었죠. 거기 적혀 있었어요. 포항급 KH-35 통합 시도 기록. 미사일을 달았다는 겁니까? 중고 함정에요?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레 대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죠. 우린 이걸 믿어봅니다. 그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고 철판이 전면에 나선다고요? 상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레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급 출동 준비. 무전이 터졌어요. 먼 곳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포항급 출동 준비 완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그 배가 있었죠. 한국산 중고 함정이었습니다. 과연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죠. 중국 함대는 여전히 우릴 조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레 대위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도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보겠습니다. 포항급이라는 배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릴 구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 함대의 그림자가 우릴 덮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우릴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작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포항급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니, 낡아 보였다는 게 맞겠죠. 선체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용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중고라는 단어가 딱 어울렸죠. 저는 부두에 섰습니다. 베트남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레 대위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웠거든요. 레 대위가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함교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기기들이 정돈돼 있었죠. 누군가 관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레 대위가 선미를 가리켰어요. 미사일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KH-35였죠. 러시아제 대한미사일이었어요. 포항급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죠. 레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이라고요? 구식 플랫폼에 현대식 무기를 달았다는 겁니까? 플랫폼이 감당할 수 있나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베트남 엔지니어 팀이 다가왔습니다. 응우옌 기술사였죠. 그가 도면을 펼쳤어요. 여기 보십시오. 전력 분배 계산식이 빼곡했습니다. 발사관 고정 브레킷 사양도 있었죠. 진동 흡수 패드 수치도 적혀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입니까? 응우옌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웃었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처음엔요. 응우옌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포항급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라고요? 네. 구조적 여유죠. 설계 당시부터 과도하게 만들어졌어요.
과도하게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응우엔이 선체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오버스펙으로 만듭니다. 필요 이상으로요. 오버스펙이라. 저는 그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여분을 남긴다는 뜻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비용이 더 드는데 말이죠. 테스트를 보시겠습니까? 응우엔이 물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죠. 쇼크 마운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발사 시 반동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수치가 화면에 떴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예상보다 훨씬요. 진동이 흡수됐습니다. 선체가 버텼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응우엔이 전원 계통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버터를 추가했어요. 버스를 재배선했습니다. 복잡한 회로도가 보였죠. 원래 전원 시스템에 여유가 있었어요. 그걸 활용한 겁니다. 여유 설계라.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미래를 대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과한 걸까요? 반동 하중 테스트도 진행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 선체가 받는 충격이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통과였습니다. 가판이 버텼죠. 저는 도면을 다시 봤습니다. 보강제 배치가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촘촘했죠. 더 두꺼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응우엔이 답했습니다. 한국 바다는 거칩니다. 그래서 배를 강하게 만들죠. 거친 바다라. 그게 이유였습니까? 환경이 설계를 만든 건가요? 전파 간섭 테스트도 봤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이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간섭이 없었어요. 구식 장비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응우엔이 웃었죠. 구식이지만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강하죠. 단순함의 강함이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복잡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요. 단순하면 고장도 적습니다. 피로 파괴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선체가 반복 하중을 견디는 능력이죠. 수치가 놀라웠어요. 여유도가 높았습니다. 비틀림 허용치도 넓었죠. 이 배는 원래 더 많은 걸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죠. 응우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식 설계 철학이죠.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 대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거기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30km. 사거리였습니다. KH-35의 최대 사거리죠. 130km라. 엄청난 거리였어요. 중국 함대를 멀리서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배를 130km의 창으로 바꿀 겁니다. 레 대위가 말했죠.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회의가 균열을 일으켰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중고 함정이 최신 함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테스트 데이터는 명확했죠. 포항급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이었어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죠. 한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걸까요? 미래의 개조를 생각한 걸까요? 오래된 철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여유였죠. 한국식 설계는 내일까지 견디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오만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고요했죠. 너무 고요했어요. 저는 포항급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포항급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소음 기동이었죠. 엔진 소리를 최소화했습니다. 탐지를 피하는 겁니다. 레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력 유지, 방위각 3도 수정. 조타수가 응답했죠. 3도 수정 완료.
배가 미세하게 틀었어요. 해류를 탔습니다. 자연스러운 표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묘해야 했습니다. 포항급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중국 함대가 저 앞에 있었어요. 레이더 원뿔 가장자리를 스치며 가는 겁니다. 위험한 게임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포항급이 위치를 잡았어요.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몰랐죠. 우린 그림자였습니다. 목표 윤곽 확보 시작. KH-35 운용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신호가 떴어요. 중국 함정의 열 신호였죠.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표적 윤곽이 선명해질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모순이었죠. 하지만 그게 긴장이었습니다. 전자전 교란 타이밍 동기 완료.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연결됐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레 대위가 중국 함대를 봤습니다. 움직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담당이 말했죠. 상대 기동 패턴이 흔들렸어요. 뭔가 감지한 겁니까? 교란 신호 포착. 무전병이 말했습니다. 혼란 패턴입니다. 중국 측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고 있었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 편이었어요. 달빛만이 파도를 비췄죠. 포항급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라곤 완료. 운용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목표가 잡혔어요. 중국 전이 함정이었죠. 가장 앞에 선 놈이었습니다. 레 대위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온 함교가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죠. 발사. 한 단어였습니다. 그 뒤로 역사는 스스로 움직였어요.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굉음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죠. 반동 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진동이 부드럽게 잡혔어요. 포항급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죠. 정말로 버텨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를 가로질렀죠. 130km를 날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초가 지났어요. 50초가 지났죠. 1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빛이 터졌어요. 폭광이었습니다. 바다를 찢었죠. 중국 함정이 맞은 겁니다. 명중. 레이더 담당이 외쳤습니다. 함교가 들썩였어요. 베트남 장교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레 대위는 침착했습니다. 편대 움직임 확인. 그가 명령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함대가 흔들렸어요.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불규칙 회피 기동이었죠. 공포였습니다. 상대가 겁먹은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공격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죠. 무전 대역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중국 측 교신이었어요. 패닉 상태였죠. 명령이 뒤섞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회피, 회피. 압박선이 물러났습니다. 스크린이 풀렸어요. 완벽했던 포메이션이 무너진 겁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모든 걸 바꿨죠. 레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조준 자세. 포항급이 방향을 틀었어요. 다시 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블러핑이었죠. 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중국 호위함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거리 밖으로 빠졌어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도주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막았어요. 중고 함정이 최신 함대를 꺾은 겁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이긴 거죠. 베트남 장교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울었어요. 감격이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레 대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봤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레 대위가 말했죠. 준비였어요. 한국이 준비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포항급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기세가 바뀐 겁니다. 우리 쪽으로 기울었죠. 작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5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국산이 막았다. 그 문장이 전부를 설명했습니다. 포항급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낡아 보였던 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검증된 무기였죠. 전투는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으로 왔어요. 우린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거인이 스스로 멈추게 만들었죠. 심리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 조선은 산업이 아니라 신념의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죠. 그 배는 낡지 않았어요. 검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죠. 베트남 지휘부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긴급 태세였습니다. 재교전 대비. 레 대위가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당연했어요. 한 방 맞았으니 되갚으려 할 겁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승리보다 걱정이 앞섰어요.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성공이 시스템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포항급으로 갔습니다. 점검이 필요했어요. KH-35 재장전 시간을 확인했죠.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체크했어요. 노후화가 보였습니다. 전원 모듈을 봤습니다. 오래된 부품들이었죠. 언제까지 버틸까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 걱정이 커졌어요. 문제 있습니까? 응우엔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했어요. 한계가 보입니다. 다음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응우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포항급이 전부였죠. 그걸 믿어야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준비한 겁니다. 포항급은 중고가 아니었습니다. 검증된 플랫폼이었죠. 시간이 증명한 설계였어요. 낡은 게 아니라 익은 겁니다. 지도 위 붉은 선을 다시 봤습니다. 후퇴선이었죠.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포항급이 선을 지켰어요. 베트남 장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왔죠. 배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이 사람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밖을 봤습니다. 포항급이 달빛에 서 있었어요. 철판 위에 달빛이 반짝였죠. 낡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엄해 보였어요. 한국의 정신을 보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우엔이 옆에 섰죠. 이제 믿으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경이 자리 잡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항급은 쉬지 않았어요. 연속 임무였죠. 초계, 또 초계였습니다. 중국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정찰이었어요. 포항급이 대응했죠. 완벽했습니다. 탐지하고 회피했어요. 상대가 물러났습니다. 정찰선도 왔습니다. 또 접근했죠. 포항급이 막았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탐지, 대응, 격퇴였죠. 저는 기록했습니다. 레이더 트랙을 분석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그 배는 우연히 이긴 게 아니었어요. 설계가 이긴 겁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상경보가 떴어요. 열대성 저기압이었죠.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 함정 대피 권고. 본부에서 무전이 왔어요. 하지만 포항급은 임무 중이었습니다. 철수할 수 없었죠. 계속합니다. 레 대위가 결정했어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낡은 배인데 말이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함교가 기울었습니다. 뒤집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항급은 버텼습니다. 옆에 중국 함정이 보였습니다. 신형이었죠. 그 배가 더 흔들렸어요. 롤링이 심했습니다. 포항급보다 불안정했죠. 저걸 보십시오.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비교 수치였죠. 포항급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식이 신식을 이기고 있었어요. 폭풍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선체 설계입니다. 응우엔이 설명했어요. 무게 중심이 낮습니다. 보궐력이 강하죠. 한국식 설계였습니다. 파도가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난간을 붙잡았죠. 하지만 배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바다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미동조차 없었어요. 아니, 움직였죠. 하지만 통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어요. 이 배는 원래 이런 바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레 대위가 말했죠. 한국 동해였습니다. 겨울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포항급은 시험을 이미 통과한 배였어요. 수십 년 전에 말이죠. 한국 바다에서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포항급은 멀쩡했습니다. 승조원들이 환호했죠. 중국 함정은 후퇴했습니다. 손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린 계속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날 응우엔이 왔습니다.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걸 보십시오. 읽어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앞으로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성한 거였죠.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들이 만든 배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겼죠. 기술의 전달이 신뢰로 바뀐 겁니다. 국가 간 신뢰였어요. 보낼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응우엔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감사는 전해져야 합니다. 저도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였어요. 편지 대신 리포트를 써야 했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첫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 기술은 기적을 설계했다. 바다를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포항급이 그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요. 기적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왔어요. 계산과 준비로 왔죠.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운 겁니다. 남중국해에서요. 베트남 깃발 아래서요. 하지만 뿌리는 한국이었죠. 한국의 배는 금속이 아니라 태도였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응우엔이 웃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요. 단순히 성능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만든 사람을 믿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의 철학을요. 그들의 신념을요. 바다를 견디려던 그들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전파 감청팀이 뛰어왔죠. 중국 측 대규모 훈련 포착. 레 대위가 화면을 봤습니다. 레이더에 신호가 찍혔어요.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죠. 몇 척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12척입니다. 담당이 답했어요. 12척이라고요? 지난번에 2배였습니다. 제 입이 바짝 말랐죠. 보복입니다. 레 대위가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중국이 되갚으러 온 겁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논란이 터졌습니다. 포항급 재투입은 위험합니다. 한 관료가 말했죠. 노후함입니다. 이번엔 못 버팁니다. 철수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함정을 잃으면 어쩝니까? 레 대위가 책상을 쳤습니다. 함정을 잃으면 어쩌냐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를 잃으면 어쩝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 대위가 일어섰죠. 우린 다시 나갑니다. 단호했어요. 작전 취소입니다. 관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 대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장 지휘관 권한으로 출동합니다. 1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10초였죠. 결정의 무게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승인합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레 대위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포항급이 출동했습니다. 3시간 후였습니다. 중국 함대와 조우했어요.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면이 붉게 물들었죠. 그때 시작됐습니다. 전자전 공격이었어요. 강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죠. 잡음이 터졌어요. 교란 신호 포착.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출처 불명입니다. 사방에서 왔어요. 포위당한 겁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됐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눈이 먼 겁니다.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본부와 연결이 안 됐죠. 고립됐습니다. 전력 개통 부하 급증.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붉은 불이었죠. 전류 분배 수치가 폭등했습니다. 경고 한계선에 다가갔어요. 넘으면 끝입니다.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레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계기가 경고음을 냈어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떨렸습니다. 저는 패닉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구식 센서로 최신 공격을 막을 수 없었죠. 응우엔이 뛰어갔습니다. 전력 패널 앞으로요. 뭐 하십니까? 레 대위가 물었어요. 수동입니다. 응우엔이 외쳤습니다. 패널을 열었어요. 복잡한 배선이 보였죠.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응우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선을 뽑았어요. 재배선하기 시작했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선이 연결됐습니다. 우회로 구축. 응우엔이 외쳤습니다. 한국식 설계가 버텼다. 그 한마디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전류가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죠. 레이더가 깜빡였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시스템 복구. 담당이 보고했습니다. 발사대가 움직였어요. 재가동됐죠. 포항급이 되살아난 겁니다. 레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 재설정. 화면에 중국 함정이 떴어요. 라곤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걸 몰랐던 거죠. 공격을 멈췄어요. 재평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응우엔이 추가 보강을 했어요. 전력 라인을 안정화시켰죠. 완벽했습니다. 응우엔이 말했어요. 재배선 공간이 있었죠. 의도된 겁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봤어요. 수동 개입을 고려했던 겁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지 않았죠.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어요. 중국 함대가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준비됐어요. 이번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자전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회로가 작동했죠. 버텼어요.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포항급은 여전히 항해 중이었습니다. 꺾이지 않았죠. 중국 측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진된 겁니다. 우린 버텼어요. 그게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구하는 걸요. 아니, 반대였어요. 인간이 기술을 구한 겁니다. 응우엔의 손이 포항급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 설계였죠. 여유 공간이요. 수동 개입 가능성이요. 한국은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레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을 믿은 겁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은 자동화만 믿지 않았어요. 인간을 믿었죠.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포항급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철이 아니라 의지가 움직인 거였어요. 베트남 엔지니어의 의지요. 하지만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한 건 한국 설계였습니다. 모든 공격이 끝났습니다. 배는 여전히 항해 중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승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을요. 저를요. 모두를요. 새벽 3시였습니다. 경보가 또 울렸어요. 레이더에 열반사체가 떴죠. 거대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재진입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5척이 포위 진영을 폈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죠. 레 대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왔습니까? 피할 수 없었어요. 정면 승부였습니다. 전자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화면이 번쩍였죠. 시그널 로스트 문구가 깜빡였습니다. 통신망이 또 마비됐습니다. 시스템 반응이 지연됐어요. 자동화가 먹통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부관이 물었습니다. 레 대위가 심호흡을 했어요.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판단합니다. 그가 선언했죠. 자동화 모드를 껐어요. 수동 제어로 전환했습니다. 그 말이 전장을 되살렸습니다. 조타수가 수동 레버를 잡았어요. 손으로 직접 조종하는 겁니다. 포항급의 원초적 구조가 빛을 발했습니다. 직접 제어 체계였죠. 전기가 끊겨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목표 확인. 운용팀장이 외쳤습니다. 육안으로 봤어요. 화면이 아니라 눈으로요. 발사 준비. 레 대위가 명령했습니다. 손으로 각도를 맞췄어요. 계산기가 아니라 경험으로요. 발사. KH-35가 날아갔습니다. 궤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자 교란 속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폭발이 터졌습니다. 수평선 너머였죠. 불기둥이 솟았어요. 중국 호위함이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명중. 레이더가 다시 살아났어요. 파편 구름이 감지됐죠. 적 전이함 손실 확정이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흔들렸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어요. 후퇴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철이 아니라 철학이 이긴 겁니다. 기계는 멈췄지만 인간은 작동했어요. 포항급의 수동 레버가 세계의 자동화를 이긴 겁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터졌어요. CNN, BBC, 알자지라가 일제히 보도했죠. 한국산 중고함, 중국 함대 꺾다. 헤드라인이 돌았습니다. 군사 분석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중고가 최신을 이긴 겁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기록했습니다. 기술보다 신념이 더 멀리 날아갔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한국의 배는 낡은 철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품은 금속이었죠. 시간이 증명한 설계였어요. 72시간 연속으로 썼습니다. 보고서였어요. 손이 멈추지 않았죠. 결론 첫 문장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은 생존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보고서가 나가자 반응이 터졌습니다. 인도 해군이 연락했어요. 필리핀도 왔죠. 말레이시아도 문의했습니다. 포항급 개조 가능합니까? K 디펜스 브랜드가 폭등했습니다. 한국은 중고함마저 혁신의 도구로 만든다. 미국 국방전문지가 썼어요. 국제조선학회가 움직였습니다. 포항급 설계를 오버마이너스 디자인 마스터피스로 지정했죠. 기술이 철학으로 격상됐습니다. 논문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다낭 항구에 섰어요. 포항급 퇴역식이었죠. 임무를 마친 겁니다. 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석양이 선체를 비췄어요. 한국산 강철이 반짝였습니다. 승리의 빛이 아니었어요. 존엄의 빛이었죠. 베트남 장교들이 격려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어요. 배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그 배는 이제 베트남의 깃발을 달고 항해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한국에 머문다. 손을 멈췄습니다. 완성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포항급이 석양 속에 서 있었어요. 낡지 않았습니다. 영원했죠. 세계가 배운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K조선의 진짜 무기는 강철이 아니라 신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어요. 한국 정신을 본 증인이었죠. 나는 오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을 기록했다.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었어요. 포항급은 단 한 번의 전투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인식을 바꿨죠. 한국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